70세를 넘기신 분들, 매일매일이 얼마나 소중하게 느껴지시나요? 우리의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몸은 앞으로 얼마나 더 건강하게, 얼마나 더 오래 살 수 있을지 소리 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70대라도 어떤 분들은 여전히 활기차게 생활하시며 맑은 정신으로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반면 어떤 분들은 이미 건강 문제와 극심한 피로감으로 인생의 속도가 현저히 느려지고 있습니다. 이 차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과학자들과 의료진이 수십 년간 관찰해온 몇 가지 핵심 징후들이 바로 그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미묘해 보이지만 이 징후들은 놀랍도록 강력하게 당신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70세 이후 얼마나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을지를 알려주는 5가지 결정적 징후를 공개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추측이나 미신이 아닙니다. 연구자들이 실제로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한 과학적 패턴들입니다. 끝까지 놓치지 말고 시청해주세요. 당신이 지금 무심코 지나치고 있는 작은 신호들이 앞으로의 10년, 20년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의 목적은 단순히 수명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임을 기억하세요. 더 많은 해를 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해들이 독립적이고 활기차고 의미 있게 사라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앞으로 얘기할 5가지 징후를 알게 되면 당신은 지금 자신이 정확히 어디에 서 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5가지 징후를 개선함으로써 당신은 단순히 더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더 건강하고 충만하게 살 가능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5가지의 징후들에 대하여 얘기하기 전에 내용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은 저희가 영감을 주는 좋은 콘텐츠를 계속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 이제 당신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5가지 핵심 징후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징후는 걷는 속도입니다. 70세 이후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는지에 대한 가장 강력한 징후 중 하나는 바로 걷는 속도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70대 이후에도 꾸준하고 빠른 걸음 속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크게 속도가 느려진 사람들보다 더 오래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걷는 속도가 전반적인 건강, 근력, 심혈관 기능, 심지어 뇌 건강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 김 선생님과 박 선생님을 생각해 보세요. 둘 다 75세입니다. 김 선생님은 매일 아침 걷고 꾸준한 속도를 유지하며 길을 건너거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유연하고 균형이 잡혀 있으며 자신감이 있습니다. 반면에 박 선생님은 전에는 활동적이었지만 최근 몇 년 동안 크게 속도가 느려졌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을 따라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자주 휴식을 취하며 때로는 발이 불안정하게 느껴집니다. 김 선생님의 걸음 속도는 그의 몸이 여전히 잘 기능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반면 박 선생님의 감소하는 속도는 그의 건강이 악화되고 있다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느리고 불안정한 걸음은 단순히 노화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하체 근육, 특히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이 약해지면 보폭이 짧아지고 걸음이 느려집니다. 그리고 무릎과 고관절의 관절염이나 연골 손상은 걸음걸이 패턴을 변화시키고 통증으로 인해 보행 속도를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당신의 다리는 인생의 기둥과 같습니다. 이 기둥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전체 건물의 안정성도 위협받게 됩니다. 걸음이 느려지는 것은 단순히 조금 불편한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독립적인 생활 능력 상실의 신호이며 위험한 낙상 가능성을 높이고 결국에는 당신이 누릴 수 있는 삶의 질 전체를 크게 떨어뜨릴 수 있는 심각한 경고입니다. 좋은 소식은 걷는 속도는 개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걷기를 시작하세요. 처음에는 5분에서 10분으로 시작하여 점차 30분 이상으로 늘리세요. 속도보다는 일관성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바른 자세로 걷는 법을 의식적으로 연습하세요. 가슴을 펴고 턱을 약간 들고 시선은 전방을 향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발에 잘 맞고 충격 흡수가 좋은 편안한 신발을 신으세요. 좋은 신발은 걸음걸이를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징후는 악력입니다. 단순한 악수 한 번이 당신의 미래를 말해준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놀랍게도 과학은 이것이 사실임을 입증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손의 힘은 노년기 전반적 생명력을 보여주는 가장 정확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78세 이 할아버지를 보세요. 그의 단단한 악수는 자부심의 원천입니다. 여전히 활기차게 생활하며 가벼운 역기 운동을 즐기고 병뚜껑을 쉽게 열고 무거운 장바구니도 거뜬히 나릅니다. 반면 같은 나이의 최할아버지는 최근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쉬웠던 병뚜껑 돌리기나 무거운 가방 들기가 점점 버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는 그저 나이 탓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사실 이 약해진 악력은 중대한 경고 신호였습니다. 전신 근육량이 감소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악력 저하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낙상과 부상 위험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그의 남은 생애를 단축시킬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의 시작점이었습니다. 힘찬 악력은 건강한 근육 시스템, 원활한 혈액순환, 그리고 제대로 작동하는 신경계의 증거입니다. 반대로 약해진 손힘은 전신 근육 감소의 시작, 전반적인 허약함, 그리고 더 심각한 건강 문제가 다가오고 있다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근감소증은 70세 이후에 가속화되며 이는 단백질 합성 감소, 호르몬 변화, 그리고 신경근 연결의 약화 때문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근육 손실이 약화의 악순환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근력이 감소하면 활동이 더 어려워지고 활동이 줄어들수록 더 많은 근육이 손실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것은 기본적인 일상활동, 장보기, 요리하기, 목욕하기, 심지어 스스로 옷 입기까지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독립성 상실은 단순히 불편함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정신건강, 자존감, 그리고 결국 수명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다행히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당신의 나이에 관계없이 근육 건강과 악력을 재건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특히 70대에서도 근력 훈련은 놀라운 효과를 보일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악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테니스 공이나 전용 악력 기구를 하루에 여러 번 쥐었다 펴는 운동을 하세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저항을 점진적으로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손을 단순히 쥐고 펴는 것 외에도 손가락 운동, 손목 회전, 엄지와 각 손가락을 번갈아 맞닿게 하는 운동 등을 시도해 보세요. 가벼운 덤벨이나 탄성 밴드를 사용한 팔 운동은 손뿐만 아니라 전체 상지의 근력을 향상시킵니다. 주 2, 3회씩 각 운동해 보세요. 지금 잠시 시간을 내어 당신의 악력을 테스트해 보세요. 악수가 전보다 약하게 느껴지거나 일상적인 작업이 더 어려워진다면 그것을 무시하지 마세요. 오늘 당신이 사물을 얼마나 잘 잡고 있는지가 앞으로 몇 년 동안 당신이 삶을 얼마나 잘 붙잡을 수 있을지 알려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두 가지의 징후와 개선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중요한 세 가지 징후가 더 남아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 건강을 위한 작은 투자로 앞으로의 수년간 큰 차이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래에 댓글을 남겨 오늘 배운 한 가지와 그것을 당신의 삶에서 어떻게 사용할 계획인지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생각은 우리에게 중요하니 주저하지 말고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댓글을 읽는 것은 우리에게 큰 동기부여와 격려가 됩니다. 세 번째 징후는 한 다리로 서 있는 능력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균형을 잃기 시작할 때까지 균형에 대해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10초 동안 한 다리로 서 있을 수 있는 능력은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는지에 대한 가장 강력한 예측 요소 중 하나입니다. 연구자들은 균형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낙상, 부상, 심지어 인지 능력 저하를 경험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반면에 70대 이후에도 균형을 잘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은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 여성, 윤 여사님과 장 여사님을 상상해 보세요. 둘 다 70대 초반입니다. 윤 여사님은 항상 활동적이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걷고 요가를 하며
흔들림 없이 여러 초 동안 한 발을 땅에서 쉽게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장 여사님은 수년 동안 균형에 많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한 다리로 서려고 할 때 그녀는 즉시 기울기 시작하여 자신을 안정시키기 위해 무언가를 잡아야 합니다. 장 여사님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이 균형 상실이 단지 불편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녀의 몸 전체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중요한 경고 신호입니다. 뇌에 위치한 전정기관은 우리의 균형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 정밀한 시스템이 퇴화하여 어지러움과 균형 감각 저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절, 근육, 건에 있는 수용체들은 우리 몸이 공간 속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뇌에 알려줍니다. 이러한 수용체의 민감도가 감소하면 균형 유지가 어려워집니다. 좋은 균형은 강한 다리, 예민한 신경계, 그리고 건강한 뇌에 의존합니다. 균형 문제는 낙상 위험을 크게 증가시키는데 낙상은 70세 이상 노인의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입니다. 하나의 낙상은 고관절, 골절과 같은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종종 장기적인 독립성 상실과 수명 단축으로 이어집니다. 다행히도 균형은 어느 연령에서든 개선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방법으로 균형 감각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균형 훈련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시작 단계는 튼튼한 의자나 벽을 잡고 한 발로 10초간 서는 연습을 하루에 3번 반복합니다. 중간 단계는 지지대를 한 손으로만 가볍게 접촉하거나 손을 뻗은 상태로 연습합니다. 마지막 고급 단계는 완전히 독립적으로 한 발로 서거나 눈을 감고 균형을 유지하는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요가는 균형, 자세, 그리고 신체 인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간단히 하실 수 있는 균형 훈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엌에서 요리할 때 한 발로 잠시 서 있어 보세요. TV 광고 시간에 간단한 균형 연습을 해보세요. 지금 이 테스트를 시도해보세요. 일어서서 한 발을 땅에서 들어 올려보세요. 어려움 없이 10초 동안 유지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다면 당황하지 마세요. 하지만 그것을 무시하지도 마세요. 오늘 당신의 균형에 더 많이 노력할수록 앞으로 몇 년 동안 더 강하고 안정적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징후는 수면 패턴입니다. 밤에 얼마나 잘 자는지는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수면은 단지 휴식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몸이 자신을 수리하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며 뇌에서 독소를 제거하는 시간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상의 사람들 중 일관되고 높은 질의 수면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사는 경향이 있는 반면 수면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기억력 감퇴, 심장 질환, 그리고 면역력 약화의 위험이 더 높습니다. 두 남자, 정 할아버지와 송 할아버지를 생각해 보세요. 둘 다 70대 중반입니다. 정 할아버지는 규칙적인 취침 시간을 가지고 매일 밤 약 7시간 동안 자며 상쾌하게 일어납니다. 반면에 송 할아버지는 안절부절 못하는 밤을 보내며 뒤척이고 여러 번 깨어나며 때로는 잠들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 할아버지의 몸은 계속 잘 기능하고 그의 정신은 명확하게 유지되며 그의 에너지 수준은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하지만 송 할아버지는 뇌 안개, 주간 피로, 심지어 그의 감소하는 수면, 품질과 연결된 혈압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차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노년기의 수면 품질은 여러 가지 이유로 건강과 장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깊은 수면 단계에서 우리 몸은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고 새로운 세포를 생성합니다. 이 과정이 방해받으면 노화가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면 중에 우리 몸은 사이토카인과 같은 면역 단백질을 생성하여 감염과 염증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합니다. 불충분한 수면은 이러한 보호 기능을 약화시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수면 중에 혈압이 자연스럽게 낮아집니다. 이 야간 혈압 강화가 없으면 심장병과 뇌졸중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노년기에는 수면 구조가 자연스럽게 변화합니다. 깊은 수면이 감소하고 수면이 더 분산되며 일찍 깨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반드시 나쁜 수면 품질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일관되고 회복력 있는 수면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당신이 밤에 자주 깨거나 잠들어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수시간 동안 침대에 누워 있은 후에도 지친 느낌이 든다면 그것을 무시하지 마세요. 당신의 몸이 당신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70세 이후에도 수면 품질을 개선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수면 생활을 개선하기 위하여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일관된 일정을 유지하세요. 침실을 어둡고 조용하고 시원하게 유지하세요.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최소 1시간 전에 전자기기, TV, 스마트폰, 태블릿을 끄세요. 따뜻한 목욕, 가벼운 스트레칭, 명상 또는 조용한 독서와 같은 편안한 활동으로 몸과 마음을 진정시키세요. 일정한 신체 활동을 유지하되 취침 시간 서너 시간 전에는 격렬한 운동을 피하세요. 30분 이내의 짧은 낮잠만 취하고 오후 3시 이후에는 낮잠을 피하세요. 특히 수면 환경 최적화를 위하여 편안한 매트리스와 베개에 투자하세요. 나이가 들면서 신체의 피로가 변할 수 있습니다. 수면은 단지 휴식을 취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몸과 마음이 최상의 상태로 기능하도록 유지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 당신이 어떻게 자는지 주의를 기울이세요. 만약 당신이 피곤하게 일어나거나 잠들어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거나 최근 몇 년 동안 당신의 수면이 변했다고 느낀다면 조정을 할 때입니다. 오늘 당신이 얼마나 잘 쉬는지가 앞으로 몇 년 동안 얼마나 강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을지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관리 능력입니다. 70세 이후 스트레스를 어떻게 다루는지는 얼마나 오래 살 수 있을지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단지 당신의 기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심장 질환의 위험을 높이며 심지어 노화를 가속화합니다. 반면에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들은 더 건강하고 더 활동적이며 정신적으로 더 선명하게 나이 들어갑니다. 한 선생님과 노 선생님을 생각해 보세요. 둘 다 76세입니다. 한 선생님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도전에 직면합니다. 예상치 못한 비용, 건강 문제, 가족 문제 등. 하지만 그는 차분하고 꾸준한 접근 방식으로 그것들을 처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깊은 호흡을 연습하고 사회적으로 참여하며 필요 이상으로 문제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노 선생님은 스트레스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통제 밖에 있는 일들에 대해 끊임없이 걱정하고 작은 좌절감에 압도되며 종종 자신이 부정적인 사고 패턴에 갇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그의 몸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의 혈압이 상승하고 수면이 악화되며 에너지 수준이 떨어집니다. 노년기의 스트레스가 건강과 장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여러 가지 과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체내 염증 수준을 높입니다. 염증은 심장병, 당뇨병, 관절염, 치매를 비롯한 거의 모든 노화 관련 질병의 공통 요소입니다. 스트레스는 면역 체계의 효율성을 감소시켜 감염에 대한 취약성을 증가시키고 회복 시간을 지연시킵니다. 70세 이후에는 면역 체계가 이미 자연적으로 약화되므로 이러한 영향이 더욱 두드러집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는 혈압을 높이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증가시키며 심장 리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심장 질환 위험이 이미 증가하는 노년기에 특히 위험합니다. 좋은 소식은 나이에 관계없이 스트레스 관리 능력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70세 이후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하루에 단 10분의 명상도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키고 마음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간단한 호흡 명상부터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앉아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데 집중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연습을 하세요. 과거나 미래의 걱정에서 벗어나 현재에 집중합니다. 친구나 가족과의 정기적인 교류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고 소속감을 제공합니다. 자원봉사나 지역사회 활동은 목적의식을 강화하고 스트레스를 줄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정원 가꾸기, 음악 감상, 독서, 그림 그리기 등 기쁨을 주는 활동에 정기적으로 시간을 투자하세요.
새로운 기술이나 취미를 배우는 것은 뇌에 긍정적인 자극을 주고 스트레스를 감소시킵니다. 매일 웃음과 즐거움을 찾는 것을 우선시하세요. 만약 당신이 자주 긴장하고 짜증이 나거나 감정적으로 소진된 느낌이 든다면 그것을 무시하지 마세요. 스트레스 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작은 변화도 당신의 삶의 질과 잠재적으로 수명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도전이 발생할 때 당신은 적응하고 앞으로 나아가나요? 아니면 걱정을 붙들고 스트레스가 통제권을 가지도록 하나요? 차분함을 유지하고 해결책을 찾고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능력은 단지 당신의 마음에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얼마나 오래 그리고 얼마나 잘 살 수 있는지의 핵심 요소입니다. 이제 이 5가지 징후를 알게 되었으니 잠시 당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힘과 자신감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경고 신호일 수 있는 미묘한 변화를 알아차렸나요? 좋은 소식은 이러한 요소들, 당신의 걷는 속도, 악력, 균형, 수면 품질, 그리고 스트레스 수준이 모두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징후들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건강 상태를 반영하는 것을 넘어 당신의 미래를 예측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구들은 이 5가지 지표가 단순한 신체 기능 이상을 측정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전반적인 회복력, 독립성 유지 능력,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생활의 질을 측정합니다. 이 5가지 징후를 개별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된 전체 시스템의 일부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걷는 속도와 균형은 서로 강화하며 둘 다 강화하면 낙상 위험이 감소하고 독립성이 향상됩니다. 악력을 개선하는 것은 종종 전신 근력을 향상시키며 이는 걷는 속도와 균형 개선으로 이어집니다. 좋은 수면은 인지 기능, 신체 회복,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효과적인 스트레스 관리는 수면, 품질을 개선하고 일상 활동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합니다. 이 요소들 중 하나를 개선하는 것은 다른 요소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순환의 힘입니다. 작은 변화, 큰 결과. 당신의 미래는 이미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하며 연구에 따르면 80대나 90대에서도 건강한 생활 방식의 변화는 의미 있는 개선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작은 변화들로 시작해보세요. 매일 걷기로 처음에는 5분씩 하루에 2번부터 시작하여 점차 늘려보세요. 목표는 일주일에 최소 150분의 중간 강도 활동입니다. 균형 연습으로 양치질을 하면서 한 발로 서는 것과 같은 일상 활동에 균형 훈련을 통합하세요. 손 운동으로 고무공을 쥐거나 반죽을 만드는 등 손을 사용하는 활동을 의식적으로 포함시키세요. 수면 의식으로 일관된 취침 시간과 기상 시간을 정하고 취침 전 전자기기 사용을 제한하세요. 하루 5분 명상으로 호흡에 집중하는 간단한 명상으로 스트레스 관리 연습을 시작하세요. 이러한 작은 변화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개선해야 할 영역을 인식했다면 의사가 변화를 만들라고 말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지금 시작하세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래에 댓글을 남겨 오늘 배운 한 가지와 그것을 당신의 삶에서 어떻게 사용할 계획인지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생각은 우리에게 중요하니 주저하지 말고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댓글을 읽는 것은 우리에게 큰 동기부여와 격려가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고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지원은 우리가 당신에게 알리고 영감을 주는 좋은 콘텐츠를 계속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며 다음 영상에서 뵙기를 기대합니다.